충청북도가 축산시험장 박목장에 도내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짓기로 해 논란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단양을 지나는 국도 5호선에 위험도로 개선 공사를 했더니 오히려 더 불안하다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청주대학교가 공군 학군단을 창설했습니다. 공군과 육군 학군단에 군사학과까지 보유한 국내 유일의 대학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종 보존용 가축을 키우는 축산시험장 박목장에 도내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짓기로 해 논란입니다. 축산시험장 이전까지는 4년이나 남았는데 가축 질병이나 농약 유입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파크골프장을 짓겠다는 건데요.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년층을 의식한 선심성 사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5홀 규모의 도립 파크골프장 예정지는 충북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축산시험장 박목장입니다. 우량종 보존과 개량을 위해 시험장에서 키우는 칙소와 씨 수소 등 한우 290마리에게 풀을 뜯게 하거나 조사료를 재배하기 위한 초지입니다. 총 13만 제곱미터 규모로 충청북도는 축사와 바로 맞닿은 초지를 포함해 이 중 절반을 파크 골프장으로 만들겠다며 추경 예산 47억 원을 세웠습니다. 올해 본 예산엔 없던 사업인데 지난달 초 김영환 지사가 추진을 지시한 뒤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한 달여 만에 공식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초지 전용 허가권자인 청주시와 협의도 끝나기 전에 발표부터 한 겁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모든 걸 지금 빨리 진행하는 사업들은 추경이든 본인 예산이든 해서 빨리 준공하자 이게 우리 주장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충청북도는 파크골프장 추진 이유를 박목장을 포함한 축산시험장 영동 이전으로 설명합니다. 빈 땅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정작 시험장은 4년 뒤에 이전할 예정인데다 계획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파크골프장이 먼저 들어서면 초지는 3분의 1로 줄고 조사료 자급률도 절반 가까이 떨어져 4년간 사육 환경 악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필드가 기존 박목장에 조성돼 축사와 맞닿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골프장 예정지와 맞닿은 축사는 지금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을 진행할 정도로 방역을 위해 일반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입니다. 이용객을 통한 가축 전염병 전파나 잔디 관리용 농약 유입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충청북도는 축사와의 간격을 20m 이상 띄우고 차단막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차폐막이라든가 그런 방역용 막이 있어서 바람을 막아줄 테고 또 조사료는 비닐에 쌓여서 있다가 먹일 때 뜯어서 먹이게 되고 가축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이렇게 농약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충청북도에 검토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달 충북 파크골프협회장에 선출된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은 일각의 연관설에 대해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으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의 1심 재판부가 형사 22부로 재배당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 3단독 재판부에 배당했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인 점을 고려해 형사 합의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22부 재판장인 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달 초 법관 인사를 통해 광주지법에서 청주지법으로 전보됐습니다. 한편 이범석 시장은 법률 대리인으로 윤갑금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청령 변호사들을 선임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청주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건설해 군 비행장과 분리된 독립 활주로를 확보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설 추진단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단양을 지나는 국도 5호선에 심하게 굽은 내리막을 개선하겠다며 50억 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 도로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연결되는 기존 도로와의 단차 때문에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청은 설계 규정을 지켜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양군 단양읍과 매포읍을 지나는 국도 5호선. 디귿자를 뒤집은 듯한 급경사 내리막 구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1년 시작한 우덕지구 선형 개량 사업으로 모두 4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상당 부분 성토와 포장을 마무리하며 현재 83%의 공정으로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도로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용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지나는 트럭이나 버스 윗부분이 겨우 보일 정도로 새 도로가 높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기존 도로와의 단차는 1.8m에 이르고 인접 도로와의 경사각은 8.6% 정도입니다. 특히 좌회전에서 철도 교량 아래로 오가는 차들은 벌써 걱정입니다. 저희는 차가 길기 때문에 이 단차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차가 심하게 꺾여요. 짐을 실은 차들은 이게 경사가 너무 심하면 전복될 수도 있거든요. 지난해 말 250명의 화물차 기사가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단양군도 같은 의견을 시행청인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전달했습니다. 현재 설계상으로는 경사도가 8.6%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형 차량이 통행할 때 좀 안전성이 확보가 되도록 4% 이내로 좀 낮춰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었고요. 국토관리사무소는 단차를 줄이기 위해 기존 교차로를 40m 정도 옮겼고 평균 경사도가 7.5% 정도로 규정에 따라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문제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매일 이곳을 오가는 운전자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그 상태로 교통을 해놨을 때 그 안전성을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 누가 봐도 큰 차 하는 사람들은 이건 좀 위험한데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구간을 지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와 대형 트럭, 승용차는 하루 평균 2,700여 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도로 개선 사업이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실시 설계 착수 보고회를 열고 도청 본관을 그림책 도서관과 미술관, 미디어 아트 공간 등으로 꾸미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총 사업비 150억 원으로 오는 7월 이 청사가 문을 열어 본관 사무 기능이 이전하면 리모델링과 내진 보강을 거쳐 내년 1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도민 성금으로 세운 본관이 88년 만에 탈바꿈하면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대학교가 공군 ROTC 학군단을 창설했습니다. 조종 후보생까지 뽑는 학군단으로는 국내에서 5번째인데요. 이로써 공군과 육군 학군단에 군사학과까지 보유한 국내 유일의 대학이 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군악대의 축하 연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주대 공군 학군단에 부대기가 수여됩니다. 조종특기 4명을 포함해 모두 25명이 공군 학군단 창설과 함께 첫 후보생으로 입단했습니다. 청주대가 육군 학군단을 창설한 지 49년 만에 공군 학군단도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공군 핵심 가치를 내재화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리더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사교육과 입영훈련을 거쳐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소위로 임관하는데 일반 후보생은 3년, 조종 후보생은 15년을 의무 복무하게 됩니다. 조종 특기까지 갖춘 공군 학군단을 창설한 건 청주대가 5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의 푸른 영공을 지키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해 공군 학군단에 입단하였습니다. 조종 특기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부단히 정진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멋진 조종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군 학군단 창설을 축하하기 위해
육군 학군단 소위 임관식과 후보생 입단식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열었습니다. 그동안 2,600여 명의 장교를 배출해온 청주대 육군 학군단은 지난해 학군단 종합평가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또 지난 2011년 개설한 군사학과까지 청주대는 군사 분야에 특화한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청주대학교는 육군 학군단에 이어 군사학과, 공군 학군단 등 세 곳을 보유한 유일한 대학으로 호국 간성의 요람인 만큼 상호간 협조하면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전국 최다 인원 장교 양성대학으로 선정된 청주대는 비행교육원, 항공기술교육원 등을 활용해 공군 전력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늘 낮 1시 30분쯤 괴산군 장현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괴산휴게소 인근에서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가 옆으로 넘어져 2개 차로를 가로막으면서 5시간 동안 극심한 도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도로 서행 구간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트레일러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천경찰서가 주택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오늘 신생아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그제 제천시 백운면의 한 주택 화장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20대 미혼모인 산모는 아기가 태어나면서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산모에 대해 조만간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천의 대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오늘 진천군청 앞에서 열었습니다.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현재 수분양자들이 전 월세를 전전하는 만큼 분양가의 20% 할인을 보상안으로 요구한다며 진천군에는 시행사에 임시 사용 승인을 내주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천읍에 2,540가구 규모로 조성 중인 이 아파트 시행사는 원자재 수급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 2023년 10월이던 입주일을 다음 달로 3차례 연기했습니다.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승격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이용이 가능해 신속하게 전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후송 시스템도 강화돼 체계적인 응급진료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내년부터 평가 등급에 따라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충북을 찾은 관광객이 3,898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3.5%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제천이 1,113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